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소연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판하느라고 바쁘죠? 네, 이제 뭐, 보수의 성지 대구 지방법원에 와 있습니다. 오, 대구에 뭐 때문에, 무슨 재판 때문에 갔어요? 행정소송 아, 오늘 네. 행정소송이에요? 예, 예. 네네네. 보수의 성, 가처분 사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예. 네네네. 이준석이가 네. 홍준표 시장하고 홍준표 시장의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으신데, 아버지 뻘인데, 뭐, 꼰대라 그러고, 이준석이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팀에 걸었잖아요. 엄석대를. 네네네. 그래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홍준표 시장이 야단 쳤거든요. 그랬더니 뭐 꼰대라고 그러고 뭐 맞받아치고 둘이 난리 났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네. 여기서 좀, 이준석이야. 예. 워낙 맨날 그러는 놈이니까. 그러니까. 네네. 그런가 보다 하는데. 네. 저는 홍준표 시장님이 네, 요즘 말로 겁나 얄밉습니다. 왜요? 네, 예? 좀 얄미워요, 시장님이. 왜요? 왜냐면 여기 대구에 와서 지금 대구시장을 그렇지. 네. 한번 만나 뵙고 가야 되나? 그러게. 네, 전당대회 가셨나? 네. 네. 왜냐면 네. 재작년 네.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쯤에 네. 네, 시장님하고 저는 소위 손절을 했어요. 네. 왜? 되게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고 홍카콜라 막 속 시원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네네네. 근데 손절을 당했어요. 네. 손절을 당했어요? 홍 시장한테? 네. 네네. 그 사연이 좀 지금 시점에서 중요할 것 같아서. 예. 그리고 왜? 또 시장님께서도 좀 이제, 손절을 이제 풀자. 예. 네. 오늘도 풀어달라. 예, 라는 예. 요구를 봉규 TV를 통해서 제가 좀 해야겠습니다. 오케이. 뭐 때문에 네. 손절을 당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서? 사실 그때도 네. 이준석 때문이었어요. 네. 그때도 이준석 때문이었는데, 네. 홍 시장님은 장점이 네. 누가 뭐래도 네. 할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네, 당이 정말 그 탄핵 이후에 다들 손가락질 할 때도 혼자서 신나게 선거운동 끝까지 하시고 대선도 네. 네 정말 저는 그때까지 정치 역사를 잘 몰랐는데 나중에 뭐 되돌아서 시장님의 종적을 보니까 네. 참 존경할 만한 분이구나 싶어서 네. 사실 제가 이제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그 총선 치르면서 이후에도 뭐 불러서 만나보기도 하고 네. 또 연락도 주고받기도 하고 했었어요. 네. 근데요. 네. 근데 그 대선 경선 네. 경선 전국에 그 원희룡 지사가 이제 경선 후보로 나와가지고 이준석하고 녹취 파동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네네. 이준석이 좀 못된 발언들을 많이 했고, 뭐 경선에서 뭐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좀 약간 폭압적인 후보들에게 그런 자세를 취했단 말이에요. 이래라 저래라 하고, 뭐 봉사활동을 5년 만에 뭐 여러 가지 그 경선 후보들 일정까지 지 맘대로 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이콧을 후보들이 하고 또 윤석열 후보가 당시 이제 막 데뷔해가지고 일정에 뭐 참여하지 않은 부분을 비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지역적인. 네, 그때 이제 네, 발이 편해야 온몸이 편합니다. 국민의사 이시영 박사가 특허받은 닥터 소울인데요. 걷기만 해도 발의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발, 무릎, 척추, 혈액순환 개선에 탁월한데요. 발 통증 있으신 분이나 허리 통증이나 평발로 고생하시는 분, 무지 외반증 고생하시는 분 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발 통증 있으신 분 전화하시면 이 제품이 탁월합니다. 깔창에 깔기만 하시면 되는데요. 이봉규 특가 파격 할인입니다. 한 세트에 49,000원짜리 29,900원에 드리고요. 두 세트는 53,800원입니다. 080-920-5000번 전화하십시오. 애국기업입니다. 원희룡 후보께서 지금은 장관님이지만
대차게 음. 비판을 했습니다. 당대표의 이런 행각에 대해서. 오. 네, 지금이랑 완전 상반된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왜냐면 예. 이준석은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 경선을 개입하고 있다. 뭐 당대표 후보를 사실상 지명을 한 거라는 식으로 또 핵관론을 또 반복해서 들고 나오면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근데 그때 당시 사실 가장 폭력적이었던 그 당무는 이준석 당대표 체제에서 이루어졌어요. 예. 모든 걸 다 자기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네, 그랬죠. 자기를 비판한 발언을 한 저는 뭐 여러 번 징계를 예. 하라고 대전시당에 직접 네, 전현직 시당위원장한테 직접 네. 얘기를 하고 네. 막 그런 상황들이 됐는데 뒤에서 그렇게 협잡질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를 원희룡 후보께서 그 당시에 이제 지적을 했고, 예. 그런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뭐 녹취록을 갖고 있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까라, 뭐 해라, 이제 공방을 한참 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때 워딩이 정확하게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마치 배현진 의원하고 그 이준석이 뭐 사과했네 안 했네 가지고 그거 다투는 비슷하게. 응? 네네네네네. 아, 그거였다. 저거 곧 정리됩니다. 맞아. 기억나시죠? 예. 네. 예. 기억나요. 네, 네, 그거 곧 정리됩니다. 였나? 예. 그러니까 윤 후보를 두고 정리된다라는 발언을 예. 이제 듣고, 뭐 지사님 뭐 지지율 오르고 있습니다 하면서 마치 내부에 그 여론조사 결과를 자기가 직접 받아보는 것 같은 발언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발언을 했죠. 이준석이. 예. 네, 그거 굉장히 큰 문제여서 전 그때도 지적을 네. 했거든요. 네. 여론조사는 그렇게 막 받아보고 후보들한테 알려주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네, 근데 그런 발언을 이제 원 지사님한테 하니까 당시 원희룡 후보께서는 내가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선이 불공정하게 치러지거나 누군가의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소신에 따라서 이것을 전격 기자회견을 했던 것이고, 예. 이준석은 지금 배현진 의원한테 뭐 말장난으로 오늘도 뭐 방송 나가서 오늘인가 어제도 그 진중권이랑 같이 어디 라디오 나가가지고 아니 이준석이 누구에게도 사과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게 이준석의 특기인데 누구한테 사과를 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말장난으로 또 배현진 의원을 거짓말쟁이 만들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때도 똑같이 원 지사님을 거짓말쟁이 만들다가 녹취록 깔아. 네. 네, 그렇게 된 거죠. 예. 네. 그때 사실 굉장한 파동이 있었고, 그 일이 아니었으면 제가 볼 때 윤석열 후보가 어쩌면 경선 1등 통과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왜냐하면 뒤에서 계속 저런 식으로 여론 가지고 장난치고 조작하고, 뭐, 윤석열 후보를 먹을 거에 비유하고, 맞아. 조롱하고, 폄하하고,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중이었는데, 그런 행태들이 원지사님 덕분에 원희룡 장관님 덕분에 사실은 스탑이 된 거죠. 잡혔거든요. 예, 그렇죠. 네. 예. 그때 이제 사실 유력 후보였던 홍준표. 홍준표 후보께서 그때 청년의 꿈을 만들려고 할 땐가 그쯤이었는데 예. 이제 그 상황에서 이준석을 편을 드는 것처럼 하면서 편승을 했단 말이에요. 홍준표 지사가 그때 편승했죠. 그래서 무야홍 뭐 이러면서 이대남 끌기 뭐 이랬죠 또. 네, 그리고 펜코라는 맞아. 게시판 그리고 청년의 꿈 뭐 이런 거 뭐 청년들이 마치 자기 지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된 것들을 뒤엎고 순석이랑 거의 뭐 거국적인 어떤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때 그랬죠. 예.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실망이 커서 사실 원희룡 후보님 장관님처럼 내가 다소 불리하더라도 룰은 지켜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게 이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홍준표 시장님한테도 제가 그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사실 저한테도 예전에 한 말인데 선거 때는 지게 작대기라도 동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 그것도 한편으로 맞는 말이지만 그런 태도로 그런 자세로 준석이라도 끌어다 쓰려고 이제 그런 편드는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홍준표 의원을. 그 당시에. 네, 어떻게 비판을 했냐? 준석이를 약간 미러링을 해줬어요. 어떻게? 네.
어떻게 했냐? 예. 시장님이 지난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쯤에 예. 나한테 전화하지 않았냐, 비서 전화번호로 해서. 내가 모르는 전화번호인데 받았더니 예.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이준석을 많이 비판을 그때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준석이 좀 까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추석 전에 추석 전후로 골든 크로스 된다. 여론조사를 마치 예견이라도 한 듯한. 네. 당시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가 전혀 뭐 될 거라고 그런 어떤 티핑 포인트나 뭐 트리거가 있는 상황도 아니었었어요. 네. 근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게 뭐 예언 예상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뭐 준비하고 있다는 식으로 아니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제가 좀 의아했고 저런 식의 말씀은 마치 이준석이가 뭔가 기획 공작을 할 때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예. 어느 시점에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것들. 네. 어. 그래서 제가 사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웃고 넘겼고 실제로 골든크로스 될 것 같지도 않았고 그랬지만 이 부분을 언급을 했어요. 어디다도 얘기한 적 없는데 예. 언급을 했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예. 그랬더니 홍준표 네. 당시 후보가 이제 김소연 변호사를 손절했어요? 근데 발끈을 하셨죠. 예, 발끈했어요. 네, 왜냐면 별 얘기 아니잖아요. 사실 자기의 어떤 미래를 낙관하는 건 뭐 후보로서 뭐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예. 근데 저는 발끈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말이거든요. 예. 왜냐면 이준석과 당시 야합을 했었고 준석이 쪽에서 여론을 건드리는 방법을 비단 주머니를 홍준표 시장님께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게시판이나 댓글들이 그 펜코 부류의 그 무식한 뭐 딱딱 뭐 틀딱들 고려장 시켜야지 막 뭐 이러는 그런 무식한 노인 비하를 했던 그런 댓글 부대들이 예. 가장 틀딱으로 취급받고 가장 구태로 취급받던 홍준표 시장을 그러게. 정격 밀더라고요. 맞아. 네, 굉장히 좀 이상했어요. 이런 되게 굉장히 자기적이고 정말 좀 괴이한 풍경이었거든요. 여론의 추이가. 홍준표 시장님이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뭐 마케팅 면에서 젊은 층을 공략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준석 전당대회 직전 한두 달 사이에 갑자기 이준석이 영웅이 된 것처럼 홍준표 시장도 그렇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네, 그 지난 근 10년간 틀딱의 태극기 틀딱 부대의 뭐 대표 주자처럼 구태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 아니고 그렇게 취급을 받아왔잖아요. 그렇죠. 뭐 소위 말하는 중도층에서 가장 극우적인 발언 또는 가장 막말을 많이 하는 막말 홍준표로 다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네, 근데 이게 너무 자기적인 거예요. 저는 그 추이가 너무 이상했고 이건 준석이네 부대가 붙었다라고 밖에 생각을 안 했고 거기에 도움을 받거나 뭐 비단 주머니를 챙기신 홍준표 시장님께서 당시에 뭔가 확신을 가지고 골든 크로스를 저한테 얘기를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걸 던졌습니다. 페북에. 그리고 마지막에 일부러 저는 변호사로서 필요한 전화들이 있어서 뭐 자동 녹음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한마디만 던졌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녹음은 안 했어요. 예. 없어요. 예. 왜냐면 모르는 번호였기 때문에. 그렇지. 예. 네, 저는 의뢰인들 통화만 주로 녹음을 하거든요. 왜냐면 잊어버릴까봐. 그렇죠. 중요하니까. 네, 예. 네. 근데 발끈을 하시면서 녹취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더라? 굉장히 상스러운 표현을 하시면서 혐오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차단을 해버리시더라고요. 네. 차단당했구나. 예.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예. 녹취하면 이준석이다. 이준석이지. 자동 녹취하는 사람인데 이준석은. 예. 그리고 저는 홍준표 시장님의 뭐 녹음을 한 적도 없고 녹취를 깐 적도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누군가의 녹음을 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그 인터뷰나 뭐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서로 양해하고
오픈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제가 공격을 받았을 때 또는 법정에서 필요할 때 박범계 같은 경우 예. 외부에 공개하지 않게 법원에 제출하거나 아니면 막 다툼이 있을 때 증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확인을 시켜줄 뿐이지 어디에다도 정치인들이나 이런 데 녹음을 한 적도 없고 녹취를 깐 적도 없어요, 정치인들에 대해서. 네. 근데 홍준표 시장님이 굉장히 발끈하면서 녹취하는 사람들을 막 비난을 장난 아니게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습니까? 그러게요. 준석이가 가장 심한 녹취 준석 아닙니까? 네, 근데 이준석을 옹호하면서 한편으로 저를 그렇게 비난을 했고 저는 그걸 좀 보고 싶었어요. 홍준표 시장님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좀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좀 아마 그때 저도 그래서 많이 실망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네. 이준석하고 공방전을 벌입니다. 지금은 또 그때하고 정반대로. 그리고 이준석이 표가 없다. 소용없다. 이제 판단한 거지. 지게 작대기만큼도 효용이 없구나. 라는 걸 이제서 깨달으시고 이제서 어른으로서 이렇게 하실 말씀을 옛날 다시 소신 찾으시고 이러는 게 저는 조금 얄밉습니다. 네. 그렇지만 네. 시장님이 부르셔야지 제가 그렇죠. 풀 일은 아니죠. 네. 오해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밌죠? 네. 재밌네요. 아이고, 네. 예. 네. 아이고, 김소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홍준표 시장님, 네, 얄밉답니다. 오해 좀 풀어주시기 바란답니다. 김소연 변호사가요. 야, 정치 진짜 참 몰라. 거의 이준석하고 그때 그렇게 아삼육이었는데 지금은 또 공방정 벌이고. 또 총선 전에 또 어떻게 또 합칠지 모르죠. 또 두고 보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